안녕하세요. 이제 16번입니다. 16번 많이 어렵죠?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저기 16번을 우리 학원에서 맞춘 친구들 네가 어떻게 맞추었나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자기는 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법부터 해서 이렇게 봤대요. 봤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여기 보면 새로운 랭귀지를 얘기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랭귀지하고 비슷한 말들이 새로운 메테리얼이 이렇게 이게 같을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해서 새로운 랭귀지가 있어서 새로운 메테리얼을 갖다가 새롭다는 표현이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읽어봤을 때 다른 게 답도 되는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찍어서 그냥 4번을 찍은 것 뿐이다. 근데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몇 번이었죠? 16번의 답이 4번이었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실은 이렇게 풀면은 안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새로운 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넘사벽 문제로 나오죠. 그럴 때는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다 맞추게 되면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죠? 우리 수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관영어 같은 경우도 이런 빈칸 문제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과감하게 포기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비슷한 단어를 갖다가 찍었을 때 답이 되면 안 되는데 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운이 좀 작용하는 듯 하긴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찍기,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거 여기에 관련된 그 실제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된다보다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 좀 내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인간은요, 인간의 내 머리에 있는 내 정체성을 이렇게 오각형이라고 합시다. 거꾸로 된 오각형. 이게 두뇌에 있는 내 그 뭐랄까 기억이에요. 기억이고 나의 주체성이고 나의 자아라고 봅시다. 그게 내 뇌에 있고,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로요? 이제 컴퓨터를 뭐라고 할까요? 컴퓨터, 그냥 컴퓨터라고 할까요? 컴퓨터로 옮기게 되어서 내가 요거 그대로 카피돼가지고 컴퓨터 속에, 원래는 인간이었죠. 휴먼 인간이었고, 인간의 어떤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컴퓨터 속에 이렇게 옮기면 정확하게 내 정체성과 내 생각과 내 기억이 그대로 카피돼가 올라간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관련돼서 늘 이렇게 제 수업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 이게 내 자체가 올라가는, 내 의식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부분 지파만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상한 프랭켄슈타인 버전의 나가 되어서, 사실 이게 나라고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게 제 주장이죠. 그리고 이 주장은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수능에 나옵니다. 수능은 나의 자아와 나의 기억과,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억과 내 지금 주체성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자아라고 하는 그 착각이라는 그 나의 자아라는 그것이 이제 뇌에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결정과 이 세상을 보는 눈은 이런 나 자아에 있지 않고요, 감정에 있죠. 왜냐하면 뇌 속에 있는 신경단말만 있는 게 아니고 감성은 어디서 와요? 나의 몸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오장육부에 있는 신경다발과 뇌와 콜라보를 이루어요. 그래서 요게 심장에서 나오는 나의 감정적 표현가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폐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위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간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수능에서 우리 몸에서 gut feelings라고 합니다. gut feelings. 그래서 내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감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라는 걸 형성하는데, 여기서 이 나의 심장과 신장과 폐와 위와 간에 있는 이 유기적인 신경 다발의 감정적 토대의 이성적 판단에서 요거만 딱 떼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컴퓨터에 뭐가 있죠? CPU가 있을 거고, 그 컴퓨터에 램이 있을 거고, 가령 예를 들어, 그죠? 그리고 220V의 볼테이지가 있을 것이고, 맞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왜 또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이런 그 합쳐가지고, 그 나의 의식과 이게 합쳐가지고, 그 옛날에 있는 원래 나가 아니죠. 근데 이제, 카피라이트라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내가 있는 나는 독창적인 존재고, 그 카피라이트가 있죠. 내 거를 다른 사람이 뺏겨가면 이거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고 한다면 컴퓨터에 업로드된 내 자아에 연결되어 있는 감성이랄까, 또 다른 그 물질 기반에 일어나는 나의 어떤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야? 이제 새로운 나의 자아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면 디리버티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원래 있는 나의 오리지널한 어떤 독창성을 갖고 있는 내 자아가 사실은 영 딴판의 내 자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마치 뭔가 하면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을 갖다가 따로 떼면 그 베타카로틴의 그 효능이 없어지는 것처럼 원래의 기능하는 내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컴퓨터에 업로드했을 때는 이거는 내 자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저의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나에게 저작권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통 카피라이트에 있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복제가 되면은 이 복제품은 사실은 오리지널 품하고 같은 거지 다른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오리지널에는 보통 아우라라는 어떤 뭔가 원래 진품의 어떤 위험이 도사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이 카피라이트의 저작권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나의 심장과 신장과 이런 어떤 감정 다발에서 오는 내 자체가 아니라 아까 같은 어떤 CPU와 그렇죠, 램과 어떤 볼테이지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스피킹을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제가 내 어떤 울대에 나오는 그죠, 성량에 나오는 글로 한국어를 한다면 여기는 스피커와 맞나요? 전기 신호와 한국어는 한국어지만 또 다른 새로운 랭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새로운 랭귀지를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extend to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읽으면서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요, 제가 여기서 찾았어요. 올라가면서 같은 얘기의 반복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derivative author가 누구예요? 바로 그러면 derivative의, 그러니까 원래는 별이었는데 이제 별 아니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어떤 것이 되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랭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가 이제 하는 의식의 방향성이나 세상을 보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나레이티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이거는 이전에서 이미 여기에 pre-existing,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매트리얼이고, 그거는 이제 벌써 카피라이트 프로텍트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내가 기여해서 카피되어진 컴퓨터 안드로이드에 올라간 내 이 파생 상품의 원래의 오리지널 말고요, 야가 생기는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눈과 새로운 랭귀지에만, 그러니까 요게 왜 독창적인 거잖아요. 독창적인 오리지널 매테리얼이고 새로운 어떤 그 독창적인 매테리얼을 다른 말로 새로운 랭귀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by including additional 추가적인 마인드 코드를 포함을 함으로써, 그러면 이 derivative라는 요 아까 같이 파생된 두 번째 카피의 복제물들은 이거 보세요. 원래 이거 was made 해야 되죠. 그럼 was made는 100% 사실 아닙니까? was made, 그죠? 100% 사실인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졌다고 사료된다라고 하죠, 그죠? 왜? 아직 이거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컴퓨터 속에 영생하려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이제
그 자신을 갖다가 실험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수능을 근거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카피라이트 홀드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리라 사유되겠지만 카피라이트 프로텍트는 이제 원래 있는 이 기존의 매테리얼이 아닌 기존에 있는 원래의 내가 아닌 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디리버티브 어스에 의해서 기여되어진 이 독창성이 있는 이 오리지널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brand new라고 표현해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독창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내가 행하던 작태가 아닌 여기서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올라갔지만 여기서 새롭게 어떤 행위를 하고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그 역사, 새로운 역사만이 그거에만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돌려보시고요. 요거를 근거로 요 얘기를 가지고 하신다면은 이게 이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와 내 기억을 컴퓨터에 업로드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어 왔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특히 이제 이걸 갖다가 매년마다 다루었던 것이 이제 사관학교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관학교 문제에 나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억과 자아를 컴퓨터에 업로드 시키면 원래 여러분들은 별이었어요. 별이었는데 별에 있는 모든 이런 감정들, 즉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이 감정 있잖아요. 그죠? 인간으로서의 인간미 넘치는 것은 감정이죠. 왜? 인간의 결정은 모든 것이 다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성에서 오고 그 고급 감성과 그냥 우리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하고 다른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감성,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뭔가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이걸 이제 동양적으로 이제 인의예지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게 같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가 올라가지 않고 요 일부분만 올라가서 또 새롭게 이제 형성되어지는 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전생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랄까 사람이 윤회를 하면서 그렇죠. 또 다른 몸에 들어가면 또 다른 나지 이게 전생의 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굳이 이런 기계의 몸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고 싶지는 저는 않거든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안 돼라고 제가 이때까지 얘기를 해왔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죠.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업로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개념을 좀 알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피라이트가 저작권이 이제 부여되어지는 방식을 갖다가 알게 되면 좀 더 이 문장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we know from case 해서 다음 같은 것을 알고 또한 we also know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문장 들어가기나 순서 문제도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이게 강조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아는데 이런 사실과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뇌에 있는 내 의식을 카피라이트해서 저작권을 갖다가 프로텍티드 된 상태에서 업로드되어지면 파생 상품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세컨드 버전이라는 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세컨드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디리버티브 워크라고 해서 이런 파생 상품이 되는 거죠. 원래 이거는 오리지널 원래 프리익지스팅 매트리얼하고 같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퍼포먼스 있죠. 그 퍼포먼스가 있어서 이 원래 있는 거 말고 두 번째 버전에서 나오는 독창적인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파생 상품이 만들어낸 결과들 있죠. 그러니까 원본 파일에서 만들어낸 워드 보고서와 다르게 세컨드 버전에서 나온 보고서는 또 다른 보고서면 이거 독창성이면 여기에만 이 카피라이트에 적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That US 카피라이트는 여기에만 익스텐트. 여러분 익스텐트가 뻗다라는 표현이죠. 뻗어서 건네주다. 여기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에만 한정된다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만 뻗어간다라는 표현에서 그죠? 그래서 오리지널 매트리얼 어디에서 이런 파생 상품의 author 이게 오리지널에서 나온 이 파생 상품 그 세컨드 버전에서
기여되어진 독창적인 새롭게 만들어진 매테리얼에게만 적용된다. 그대로 지금 독창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랭귀지죠. 근데 이제 저는 새로운 랭귀지가 여기서는 한국에서 갑자기 영어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리고 내 목소리 그죠?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닌 이 그 컴퓨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전기 신호와 함께 나오는 그리고 이제 그 마인드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드로이드에 올라간 어떤 그 설정 값에 있어서 내가 랭귀지를 하면 그 랭귀지가 또 다른 그 수열의 어떤 근거로 한 알지 못하는 언어를 처음이니까 체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를 근거로 해서 또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새로운 랭귀지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요런 거에만 국한되어진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읽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요런 어떤 내공이라든지 평소에 요런 얘기를 저한테 좀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16번은 대부분이 틀리지 않겠느냐.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죠? 이게 답이면 안 된대. 답이 되어 버릴 정도로 마지막 문장의 법칙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내공도 말씀드렸고 찍기가 어떻게 우연하게 맞아버렸어요. 그죠? 예,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원래 여기서 밑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서부터 읽어서 이렇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느냐? 내공이 있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었겠지만 옛날에 저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두 번째 읽었을 때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new material에서 new language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갖다가 한 번 더 두 번이나 들었거든요. 두 번 듣고 오리지널과 new가 같다는 어떤 그런 내공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었을 때 이제 이런 게 보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1분 3초 만에 이걸 갖다가 다 푼다. 이거는 젊었을 때 진짜 머리가 좋았을 때 머리가 팍팍 돌아갔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되는 거 말고는 이게 AI가 아니고서는 1분 3초 만에 이 여기에 관련된 함의를 못 찍는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근데 만약 찍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한다? 예, 위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읽고 내공을 함께 하면서 읽으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하네? 그죠? 근데 그 같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오리지널과 뉴를 갖다가 그 읽다가 보면 그걸 갖다 까먹을 수가 있고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extend to. 그렇죠? 여기에서 extend only to. 요 같은 말이죠. only extend to, extend only to. 요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new material이나 original material이 같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돼요. contributed와 그러면 contain이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by the derivative author가 뭐다? mind upload 하죠. 예, 요 같은 말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이다라고 설명이 틀린 말은 아닌데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날 때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고 하기가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맞아 이거 옛날에 내가 평소에 읽어왔던 거고 관심 있던 이야기야.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같네? 라고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안 그러면 찍었는데 맞아버렸어요. 아이고 재수가 좋았네요. 이렇게 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 끝. 맞다. 여러분들 저기 블로그에 오셔서 제가 이거 업로드 했는 영한 교차 이제 번역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꼭 보세요. 그리고 제 수업을 보시고 난 뒤에 이 문장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게 읽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여기 블로그를 보시면서 한국어 보기 전에 여기 있는 문장을 방금 했던 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읽었는 거하고 공부한 거하고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보이면서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라고 이제 느끼실 겁니다. 예, 꼭 한번 보세요. 네, 수업 끝.